족산 조봉암 선생님 65주기 추모식에 왔는데요. 차량이 북적여서 11시에 족산 선생이 사법살인에 의해서 현장에 이슬로 사라졌기 때문에 매년 7월 31일 이렇게 11시에 모입니다. 기념사 앞에서 이만한 행사를 하는 데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지사장님 이름이 입에 붙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광역시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문화유산가 지원들, 그리고 인천 시민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인천의 큰 어른이신 지용택 이사장님께는 더할 나위 없이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도성원 교육감님 와 계신데, 작년부터 그 교육감님의 배려로 우리들의 미래인 그 인천 강화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여러 그 아이템을 마련을 했어요. 그 자리를 항상 앞장서 도와주신 도성원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지금 앞에 계신 그 윤상현 위원님, 김기용 위원님, 오늘 보니 윤상현 위원님은 너무 미남이십니다. 그리고 박찬대 위원님과 그리고 죽산 선생님의 뜻을 따르려고 그리고 애쓰는 인천 지역의 여러 후배 정치인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제일 중요한 창녕 조씨 종친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고, 특히나 선생님의 고향인 강화의 조준철 회장님과 강화 국민들에게도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고맙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운데 정말 수고하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오늘은 국민의힘당의 오소민도 나옵니다. 우리 북한 조봉암 선생의 선거구에 가지고 있는 김경련도 나오고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고, 또 우리 교육감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꼭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온 것은, 저는 여기 와서 축사하는 것은 없는데, 석상을 이제 세워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고하는 정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30일 대법원 재심 청구가 기각이 되고요. 그 다음날 7월 31일 사형이 집행됩니다. 4.19 울보와 이 어른이 돌아가신 한 1년 차입니다. 형장에 이슬이 된 선생님의 육신은 8월 1일 약수동 자택에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곧장 이곳 망우리 공동묘지, 지금은 이제 망우리 역사문화공원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공동묘지도 안장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선생님의 행장에 한 줄도 이 묘소 서기에 글자 한 자가 없습니다. 한 줄도 기록되지 않는 묘기가 서 있는 이곳을 항시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 장소보다 선생님께 잘 어울리는 곳은 없습니다. 이 장소보다 정말 어울리는 곳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곳은 이제 우리 역사의 현장이고 민족 경계의 터전이고 평화 통일의 복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8년 7월 2일 1심 공판,
당시 검사는 조인구입니다. 유명한. 그리고 재판장은 유병진 부장판사고 배석에는 이병용 대기호 판사입니다. 이분들은 간첩죄, 무죄, 다만 건축문제 이런 게 있어서 국가보안법 5년, 다시 말해서 북당 선생은 무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4개월 후 1958년 10월 25일 고국에서는 사형입니다. 그때 검사는 강재기, 2심 재판장은 김용진, 배소에는 최고형 소개됩니다. 그리고 4개월 후 1959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결정됩니다. 검사는 어제도 대법원 재판장은 김세환, 그리고 주심 판사는 김갑수, 배석엔 허진, 백한성, 변덕수 5사람입니다. 그리고 1959년 7월 30일 대법원에서 우리가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재판장이 백한성입니다. 재심 청구가 기각, 그 다음날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밝힌 것은 이때 참여했던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의 기록이 돼야 되고요. 역사적으로 원수를 갖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역사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알아야죠. 1심에서 간첩죄 무죄를 받은 58년 7월 2일부터 59년 7월 31일 사형 집행이 실시되기까지 거의 1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과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로 법복을, 그러니까 연임이 안 됐어요. 지금은 돌아갔었는데 유병진 부장 판사, 이병용, 백일호 이런 사람들 다 연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유병진 부장 판사를 또 배석하신 분들, 그리고 검사들 중에서 후손들에게 나는 하늘을 우러러 역사와 양심에 떳떳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또한 1심 재판관들은 광공 청년단이 백주개나대 법원에 난입하는 등 용공판사 때려잡아라 공공연하게, 그리고 법원장을 만나고 갑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구속 안 됐어요. 그래서 목숨까지 위협당하는 상황이라 자기 집으로 퇴근하지 못하고 처갓집에서 피신해서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병용 배석판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고 또 기록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태아 변호사, 김충봉 변호사, 김봉환 변호사, 김다로 변호사, 이 네 분은 자기의 위협을, 육체적으로 위협을 느끼면서도 앞장서서 변호했습니다. 그때 검사들하고 그 논쟁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쓰는 평화통일이라는 말을 네가 했으니까 그것도 죄가 되지 않느냐고 할 때 이쪽 변호사들은 그럼 북한에서 밥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떡이라고 그러냐?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때 나온 얘기. 그 분위기를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변호를 하셨던 분, 지금과는 다른 거죠. 그 변호가. 이는 그런 판결을 내린 법관들의 비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와 민족의 슬픔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1899년생이신 선생님이 태어나신 지 125년이 되고요. 돌아가신 지 65년, 그리고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에서 전원일치로 무죄가 확정된 지 13년이 됐습니다. 근데 13년 전에 조상 선생이 무죄라고 전원일치로 판결이 났지만 이 어른이 사형당할 때도 대법원 법관 전원일치로 사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법원에서는 한마디 사고가 없습니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뉘우치지 않으면 그건 금수와도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잘못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선생님은 인천 부평에서 재원의원 2대 국회의원으로 영거포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인천에는 선거구가 둘이에요. 각은 곽상은, 을은 조봉환. 곽상은, 조봉환 두 분이 국회의원이셨는데 당시 죽산 선생을 도우신 분들은 그 후에 대단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부평과 서구 계양 일대가 조봉암 선생님의 선거구였습니다. 이 지역 중에는 일제 강점기에는 일제 병참기지이자 조병창이 있었고요. 해방 후에는 미군이 주둔하여 캠프 마켓이 된 곳으로 인천시가 국방부와 오랜 교섭 끝에 공헌하기로 결정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획하고 오염된 땅을 회복하고 여론을 반영해 조화시키는 등의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대법원 전원일시 무죄 확정 판결이 나기 정확하게 10년 전인 200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3년 전입니다. 회장이셨던 고 유진국 선생 등과 뜻을 같이 해서 선생의 고향인 강화 역사공원 입구에 죽산 선생 추모비를 건립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지금 비교해보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반대하고 저와 따로 만난 자리에서는 눈시울을 글썽이며 제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그 사회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구 세월문화재단이 선생님의 석상 조성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가자 인천 시민을 비롯해 전국 여러 곳에서 석상 건립의 뜻을 같이하여 동참한 분들이 현재까지 5,590여 번이 되고요. 그 중에는 인천시장과 부평구청장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 진보와 보수 인사들이 모두 함께했습니다. 모금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오늘 현재 9억 3,200여만 원이 됐습니다. 공원 정비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이 지역에다가 석상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부평분들이 아주 바라는 것이고요. 또 인천도 그 자리가 이 양반이 쓸 자리로 생각이 듭니다. 세월문화재단은 이미 오래전 자체 기금으로 한국 고미술학의 태도이신 우연 고이소 선생의 동상을 건립한 바 있고요.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가곡, 그리운 금강산 노래비, 성남 이병종 선생의 흉상 등을 건립해서 인천시에 기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죽산 선생님의 석상만큼은 우리 인천 시민과 온 교회의 뜻을 받도록 역사에 깊이 새기기 위해,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보통 사람들의 뜨겁고 영원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가 처해 있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죽산 조봉암 선생님 말씀 중에 책임 정치, 수탈 없는 경제, 평화 통일이라는 말을 되새겨 봅니다. 이처럼 명료하고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정치의 방향, 우리 가슴을 달아오르게 만든 정책이 또 있었던가요? 우리는 한 번쯤 이걸 가슴에 넣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부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 오셨나요? 예. 그러면 참석하지 못하셨으니까 서면으로 대신하겠고요. 다음은 우리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님을 모시고 추도사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는 죽산 조봉암 선생께서 억울한 명령을 쓰고 작고하신 지 65주년, 그리고 2011년 대법원에 의해 무죄 판결이 내려도 복권된 지 13년째 되는 해입니다. 조봉암 선생께서는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이셨고 해방 이후에는 농림부 장관, 국회의원,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탁월한 정치가셨습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자유당 독재 시대에 이르기까지 민주화 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하셨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그의 신념과 용기는 결코 꺾이지 않았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의 삶은 우리에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는 메시지 또한 전해주기도 합니다. 특히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 민주적 평화 통일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덕목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 사회는 분단 상황과 이념 갈등으로 인해 선생께서 구상했던 진보 정치라는 큰 숲의 의미와 가치를 간과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선생께서 외친 평화통일과 경제민주화는 싹이 나고 잎이 나서 큰 나무로 성장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와 통일의 나무를 우람하고 견고하게 키워내는 것, 선생께서 일생에 거쳐 강조했던 평화통일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은 바로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오늘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이유도 조봉암 선생의 정신과 현대적 의미를 가늠해보고 선생께서 꿈꾸었던 자유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일 겁니다.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죽산 정신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신입니다. 인천교육청에서도 분단 상황으로 말미암아 묻히거나 왜곡됐던 죽산 조봉암 선생의 삶과 정신을 올바로 복원하고 선생께서 강조했던 민주주의 소중함과 평화통일의 가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모세 회장님을 비롯한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당시 파수의 상임 고문이신 사모물산 조강호 회장님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해마다 산세에 꼭 오셨던 분입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상영 조가 대표로 내가 나이 많다고 나가는 모양인데 사실 오늘 참석을 금년에 해보니까 우리 일가들이 너무 소홀했다. 우리가 약 한 40만 됩니다. 이 죽산 선생이 파수 회장 하실 때 나는 그때 19살 때 청년으로 참석을 해가 진보당이다 뭐다 관여했으니까 나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보건사업 한다고 우리 파수회가 앞장서가 호정치하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다행히 늦게나마 11년 전에 된 게 여기 이모세 회장과 여러분들 덕분으로 압니다. 여기 인천시 유관기관하고 이모세 회장님하고 아까 이 어른들인데 큰 박수 한번 보냅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가로 대표해서 뭐 잔잔한 얘기는 박사님인데 문자 쓸 거 없고 죽산 선생이 우리 농림부 장관 때 농지개혁이가 안 해지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되지는 않고 완전히 그때 그 여수 반란 사건이 뭐니 우리 어릴 때 보면 김일성이하고 짜고 김구 선생까지 합해가지고 거기 그래 안 가는 거를 이거를 잘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70년 동안에 발전됐다고 보는데 막 긴 얘기 말씀할 분들 많은데 이걸로 저가고 다시 지금부터 죽산 선생의 복원을 위해서 우리 일가들도 오늘 이길용 회장하고 내 아저씨 할아버지 앞에서 이거 연설할 자격도 없는데 마이크를 줬으니까 우리 앞장섭시다 이제부터. 에? 우리 일가가 이제 단합해서 우리 이모세 회장 일하는데 적극적으로 돕는 걸로 그간에 좀 소홀했어요. 우리 일가 이상 저하고 오늘 좋은데 정말 이래 일가를 대표해서 연설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박찬재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추도사를 듣겠습니다.
언제 왔어? 지금 막 왔어. 네,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박찬대입니다. 좀 늦었습니다. 인천의 많은 선생님들과 또 우리 죽산 조광 선생님 기념사업회 또 유족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65년 전 바로 오늘 이 시각과도 같은 1959년 7월 31일 11시경 죽산 조봉암 선생은 독재 정권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농민부 장관으로서 토지개혁을 주도했던 큰 인물이 독재자의 최대 정적이라는 이유로 무자비한 특정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선생의 육체는 비록 독재자의 탄압에 안타깝게 쓰러졌지만 조봉암 선생의 탁월한 선견지명은 오늘날까지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토지개혁이라는 원대한 구상이 만들어낸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았음에도 평화통일을 외친 진정성과 담대함. 스스로의 죽음마저 민주주의를 꽃피울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 숭고한 마음까지. 지금 약소한 민생회복지원금마저 반대하며 경제대국을 자화자찬하고 있는 정직성, 대북전단과 오물통선이 상공을 오가는데도 대화할 의사조차 없는 속조금, 사법당국을 정적 탄압에 동원하며 독재의 전철을 밟는 현재의 모습과 많이 괴리가 됩니다. 그렇기에 죽산 선생이 미처 완수하지 못한 민생, 통일, 민주주의의 가치 민주당이 계승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해 피해 농민, 전세 사기 피해자 등 독재자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을 약자들의 곁에 서겠습니다. 민주당의 강령에 살아 숨쉬는 죽산 선생의 평화통일 의지,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현실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이 나라의 민주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던 최후의 말씀, 이해 득실이 아닌 정도를 따르는 정치로 응답하겠습니다. 항상 들어올 때마다 앞에 있는 어록이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준비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기에 또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아니하냐 라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공로와 희생을 기리며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성란 대표님을 비롯한 죽산 조봉암 선생 유족회와 이모세 회장님을 비롯한 죽산 조봉암 선생 기념사업회 회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많은 어른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더 많은 후손이 선생님의 삶과 뜻을 알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도사를 듣겠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윤사현입니다. 인천이 낳은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죽산 조광 선생님의 65주기 주교식에 참석해서 인사를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조광 선생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아프고 어두웠던 시기에 목숨을 걸고 독립을 위해 싸우셨고 또 해방 후 격동의 시기에는 본인의 아니보다는 농지 개혁과 같은 혁명적인 정책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먼저 일하시는 이타심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유연함 또 당당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누구의 의지를 가장 배우고 싶느냐 하는 죽산 조광
선생님이 있습니다. 조광 선생님은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선각자이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도 극단적인 반공주의 이외에는 어떠한 사상도 용납하지 않았던 시절 선생님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화 통일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상 체계에서 대혁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평화 통일의 내용은 남북 공존과 민주주의 확장을 통한 평안적인 통일을 지향한 것으로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 통일의 의미와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 제가 2007년도 기고를 통해서 밝힌 바 하였습니다. 진보 또 보수를 떠나서 선생님의 깨어있는 의식 또 행동은 지금 정치인이 반드시 기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몽양 요영 선생님께서는 조광 선생님께서 술을 좋아하고 잘 마셨고 또 시를 듣고 또 관계가 북받치고 눈물을 흘리는 정말 감성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인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매우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또 매우 인간적인 분이셨습니다. 결국 죽산 조광 선생님은 폭력에 굴복하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셨습니다. 죽산 조광 선생님은 우리 모두의 이익을 꿈꿨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산 조광 선생님은 숨결과 마음결이 따뜻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추모식을 통해서 그 단단하고 혁신적이고 아름다운 사람 죽산 조광 선생님을 오래도록 기억합시다. 그리고 선생님의 독립유공자 소원 그리고 건국원장 추서를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죽산 선생님 그 추모식에 항상 비가 오거나 날씨가 이렇게 고르지 못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월의 우리 지용태 회장님을 비롯해서 인천 시민들과 우리 전국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성금을 모아서 이제 석삭을 준비한다는 발표를 오늘 최초로 지용태 회장님이 오늘 해주셨는데 그거와 걸맞게 오늘 그래서 날씨가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저는 아까 이무세 회장님께서 죽산 선생이 지금 이 경제도 어렵고 평화의 문제도 극단으로 달리고 있고 안보의 문제 또 국제 정세가 너무 혼돈에 쌓여 있고 이럴 때 이 죽산 선생님이 더 그리워진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 아까 하셨어요. 저는 정말로 공감합니다. 제가 죽산 선생님의 행사 때 또 세미나 때 꼭 빠짐없이 가는 게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연극도 한번 올렸잖아요. 죽산 선생님과 따님과의 대화. 그걸 보면서도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치인이 정말로 올바른 대한민국과 우리 백성들을 골고루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제3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입니다. 제가 지금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엄청난 용기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걸 극복하고 남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당신의 생각과 정치 철학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59년도 7월 31일 11시 4분에 형장의 실로 사라졌는데 그 뒤에 2011년도에 이제 이 간첩죄를 벗어나고 이제 정상적인 복원이 됐는데 아직도 훈장과 이 서훈을 제대로 못하고 이 마무리 공동묘지에 지금 계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후대들에게 제대로 좀 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걸어온 발자취와 정치적 철학 그러면서도 꿋꿋이 본인이 해야 했던 역할들을 한 부분 누가 알아주던 간에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철학으로 가치로 남아있을 때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발돋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정치가 저희들이 지역구 골목골목을 다녀보면 거의 점포들이 문이 닫혀 있고
우리 주민들은 IMF 때보다도 더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국회에서는 계속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윤석열 의원 있고 우리 노정면 의원 있고 또 김준혁 의원도 있고 또 박찬대 대표 가셨고 정진우 의원도 있다 갔는데 하여간 국회에서 계속 싸움을 하는 거죠. 저는 정말 우리 주민들과 국민들 뵙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이 뭔가 실타래를 풀어야죠.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또 제1당의 민주당은 민주당답게 뭔가를 풀어내서 민생 경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더불어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조봉암 선생님이 생각했던 대한민국의 길이 아닌가. 어렵지만 그렇게 오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모세 회장님과 우리 기념사업회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지용태 회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도정원 교육감님, 윤상희 의원님, 노정면 의원님 많은 분들께 정말로 감사 말씀드리고 이제 65주기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 이 행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기 계시네요. 아까 계셨는데 우리 경기 수원시 정의 김준혁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동구 남구갑의 정진욱 의원님도 아까 가셨죠? 첫 번째로 이 지역이 중랑구에 있어서 우리 중랑구의 정진욱 부구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전 연수구청장을 인천 연수구청장을 역임하시고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우리 고남석 시당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조봉암 평전의 작가님인데요. 이원규 작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인천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님이신 이민우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 강화 종친회 회장님이신데요. 조준철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뒤에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박흥열 강화군의회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천 민주화운동 센터장님 오경종 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계시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전에 부평구청장을 하셨던 우리 홍미영 구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매번 오시는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평 의뢰 국회의원이신데요. 박선원 국회의원님의 배우자분이신 조은경 여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화미래발전본부 대표 한연희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의당 부대표를 맡고 계신 우리 문정은 부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두 분이 계신데요. 우리 회장님이 직접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인천 보훈지청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잠시 모시겠습니다. 인천 보훈 박용주 인천 보훈지청 감사합니다. 부담 좀 느끼시라고. 빨리 훈장 좀 드려. 여기 우리 인천의 자랑이시고 대한민국의 민주 그런 농지개혁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67년생이라서 지금 국가보훈부 들어온 지 31년째입니다. 근데 매일매일 저희 대변인실에서 올리는 자료가 있는데 보훈 관계자료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독립, 호국, 민주의 역사를 저도 학생일 때 배운 거하고 또 다르게 새로운 역사들을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 또 우리 국가보훈부도 우리 의원님 두 분께서 저희 보훈처를 보훈부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보훈부답게 일하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각성화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도 본부에 전달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하실 거로 이겼으니 한분 계셨어요. 그게 몽양 여운용 선생님이신데 그 요새 말로 하면 기가 막힌 브로맨스지요. 그리고 그 8.15 돼가지고 지금 그 뭐 자료가 있니 없니 하는데 실제로 그 45년 1월에 선생님께서 불량 선임으로 헌병대에 구분됐어요. 얼마나 일본 친구들이 볼 때 미웠으면 불량 선임으로 헌병대에 구분했는데 그 8.15 되는 그날 그 바쁜 몽양 선생님이 만사 다 제끼시고 뛰어가신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용산 헌병대에서 남산으로 죽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죽산 아우를 두 손 잡으러 가신 그런 몽양 선생님 기념사업회에 김태일 이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뭐 말씀을 여쭙는다는 게 송구스럽습니다. 방금 우리 이모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몽양 여운영 선생님과 죽산 조봉환 선생님의 그 브로맨스가 21세기 우리 한반도에서 다시 꼽히도록 열심히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너도 거의 안 빠지고 다 왔잖아. 보통은 여기 쪽쪽에 있는데 여기 내도 저는 근데 그치? 아유 그럼 얼마든지 문화재 총장님이 지지한다고 또 놀잖아 수고하셨어요?